자, 최민희 이제 그 축의금 문제,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현명한 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앞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대기업 관계자들, 종편 관계자들, 지상파 관계자들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축의금을 받았다. 그걸 국민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그죠? 단돈 10원이라도. 아니 그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축의금을 받는다. 아, 이게 나는 떳떳해. 다 돌려줬어. 내가 몰랐어. 전혀 몰랐어. 나는 이게 뭔지. 축의금을 사실 뭐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 뭐 현장에서 받든지 뭐 계좌로 받든지 이런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은 이제 숨기기는 좋겠구나. 근데 아무튼 뭐 계좌 이체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난 다 돌려줬어.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어.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죠. 법률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 국민정서법.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그 국민들의 사랑,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은 법보다 정서가 더 위험해요. 국민들 보기에 아, 이게 뭔가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돼. 내가 그걸 돌려줬으니까 나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하더라도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처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또 국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뭐 차차 밝혀나가고, 이러는 게 현명한 처신이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해야 금배지를 계속 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억울한 면이 있어.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아, 억울해 내가 지금. 난 완전 억울해. 그러더라도 일단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야. 게다가 그게 뭐 1, 2만원 받은 것도 아니고 뭐 100만원씩 축의금을 받았다. 이거는 국민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잖아. 대기업 그 관계자들, 지상파 관계자들, 종편 관계자들하고 최민희 위원장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100만원의 축의금을 내는 건 혈연관계나 있어야 내는 거예요. 혈연관계. 아니면 내가 돈이 진짜 많든지. 가족끼리도, 직계가족도 100만원씩 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사촌지간만 돼도 100만원 안 갑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얼마를 내야 되나.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100만원씩 꽂아 넣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그게 납득이 되냐고. 일단 감정적으로. 게다가 화환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부터 부적절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아들 결혼식을 하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폼 나잖아. 내 대통령도 됐는데. 그 전에 뭐 예식장 잡아놓은 거 있어도 야, 나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필요 없어. 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결혼식을 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막 돌려. 그 뭡니까 청첩장 막 쫙 뿌려. 그 축의금도 막 아무나 넣을 수 있게 계좌 공개하고. 그 다음에 뭐 카드 결제도 해주고. 그러면은 대통령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여러분? 굳이 누구한테 나한테 얼마 보내줘, 화환 보내줘 이런 거 안 해도 대통령 축의금이 얼마쯤 들어오겠습니까? 만약 그 최민희 의원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6월달에 이제 자제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집권 완전 초기고 내가 이제 대통령 됐는데 우리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결혼식 할 수도 있지. 카드 결제 가능. 이래가지고 청첩장 돌렸으면은 대통령 축의금이 얼마쯤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면
한 몇백억은 들어왔을까? 아마 축의금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을 한다라는 걸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뭐 딸하고 뭐 소통이 잘 안 돼갖고 내 딸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공개가 됐다?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딸한테. 야, 다 치워. 응? 너 지금 엄마 공직에 있는데 그런 게 공개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딸이 알아서 막 진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최민희는 나름 몰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나중에라도 자, 이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본인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축의금 보내지 마라. 특히 피감기관들, 나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축의금 보내지 마라. 페이스북에 그렇게 허구한 날 페이스북 가지고 SNS질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하나 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의금 보내봐야 내가 다 돌려드릴 거니까 보내지 마라. 축의금 필요 없다. 화한 금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 그렇게 바빠? 그거 페이스북에 그거 하나 쓸 수가 없어? 제가 몇 월 며칠 날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에 화환 보내지 마라. 여기에 축의금 내지 마라. 양자역학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거 페이스북에다 며칠 쓸 시간이 없어. 그걸 썼으면 페이스북에다가 축의금 금지, 화환 금지 이렇게 딱 썼으면은 축의금이 들어왔겠습니까? 화환이 왔겠어요? 여기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최민희 의원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법을 안 어겼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거야? 국민정서법에, 자,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정치인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근데 계좌 오픈하고 심지어 카드 결제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 그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쓰면 될 일을,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장이니까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 국정감사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보내지 마라. 이준석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준석아, 너 보내지 마. 어디 가서 너 그거 가지고 임마 떡이나 쳐가서 50만원. 아니,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이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안 됐으면은 과연 돌려줬을까요? 본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야. 축의금을 받는 게 범죄가 아닐지라도. 복만삼님, 준민이의 양자역학은 왠지 양방향자 의원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름 생각을 하셔가지고 던져봤는데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제가 여자 정청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은 많고 눈치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즉 눈치, 공감 능력이 없어. 근데 정치인은 타인과 소통하는 게 직업이에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의 일하는 직업에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정치인이 공감이 안 돼. 유권자들하고 국민들 정서를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자, 일단 가만히나 있으면 뭐 중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나 있든지. 근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여기다가 이제 더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민희 의원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내에서도 최 위원장의 처신이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최 위원장의 축의금 관련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일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논란을 해소하려고 신속히 조치하려다 그런 것 같다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최 위원장이 국감에서 언론사 간부를 퇴장 명령했다거나 본회의장에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폰 화면이 찍혔다거나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는 것 등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네.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그런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을 받는 것 자체는 여야 가릴 것 없는 관례인데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축의금은 돌려줬으니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일단 받았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감 기간 중에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 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선 최 위원장의 축의금 반환 절차를 보좌진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의 사적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딸의 축의금 반환과 정리를 왜 보좌직원에게 시키냐며 사적 심부름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축의금 반환을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은 건 명백한 의원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점점 이제 일이 커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이 커진 이유가 뭐냐? 자, 최민희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거 쓸 시간은 있는데 왜 저는 축의금 안 받는다라는 건 페이스북에 쓸 시간이 없어요. 예? 그거 한마디만 썼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돌려줄 거 페이스북에다 나 안 받습니다 하나 썼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썼다라는 거는 돌려줄 생각이 애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수현 대변인 얘기는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참 문빠는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볼 땐. 문빠는 질병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문빠는 질병이다. 그거를 쉴드 칠 걸 쳐야지. 니네들은 안 돌려줬고 최민희는 돌려줬으니까 최민희는 잘했다 이거예요? 난 기가 막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축의금 안 받는다라는 건 안 쓰던 사람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깨시민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에? 무슨 뭐 말 같지도 않는 허위 이건 누가 오타야? 최민희가 오타야? 이거 기자가 오타예요. 이거 다운표를 했으니까 최민희가 오타네. 이 기자가 엿먹이려고 아주 제대로 인용을 했나요? 허위, 허의가 아니에요.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 뭔가 키워드부터가 궤변을 늘어놓기 위한 빌드업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과 깨시민.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단어들로 조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정도님, 그 모녀의 정서는 일반인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엄마가 민주의원인데 딸은 국진당 직원임을 서로 존중한다는 그런 것부터도 이상한 거죠. 저는 그냥 호적 파버려요. 어제도 이제 아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호적 판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저도 이제 얘가 20대니까 2대남이잖아요. 2대남이니까
이거 우려가 좀 되더라고. 이게 겉으로는 뭐, 진보인 척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제 진보인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 용돈이 끊긴다거나, 출가를 시킨다거나, 가출이 아니에요. 출가를 시켜버려요, 저는. 후르니르님, 친문들은 껐떡하면 노무현 정신 하는데, 나중에 친문들은 문재인 정신 얘기 안 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네요. 죽어야 이제, 죽으면 그때 문재인 정신 얘기할래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호적을 파버릴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눈치껏, 사회생활 하는 거지. 아버지 있는 데서는 일찍인 양, 이재명 지지자인 양. 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선 끝나고도 한번 슬쩍 떠봤어. 야, 너 이준석 찍었지? 그리고 이제 슬쩍 떠봤는데, 본인은 이제 이재명을 찍었다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자꾸 시험을 해봐요. 요놈이 진짜 이게 이준석을 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대남은 일단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지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이제 떠보는데 너는 만약에 이 찍이면은 바로 호적판다. 그냥 바로 출가다 출가. 너 뭐 절에 가서 살든지 교회 가서 살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딸이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 딸이 뭐 국민의힘 가가지고 보좌관 하고 있다? 아무리 뭐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상의 자유는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는 있지. 그죠? 그건 지 맘이에요. 2번 찍어도 돼. 근데 2번 찍는 놈한테 내가 지원은 해줄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너 자유롭게 2번을 찍어라. 그 대신 너는 학비는 네가 벌어서 되고, 자유롭게 네가 벌어서 용돈을 쓰고 해라. 그리고 그것도 내 자유야. 나 호적을 파겠다. 나의 정치적 신념 아닙니까? 뭐 자식이 이 찍을 하면은 호적 판다. 이건 저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러면은 너는 1번 찍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나는 2번 찍으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 대신 앞으로 보지 말자. 깔끔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서로 존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민주당 의원인데 뭐 국민의힘 가가지고 보좌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일단은요, 그 호적에 파는 건 당연한 거고, 너 나가라 이 새끼야. 뭐 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의원직 사퇴해요, 그러면. 쪽팔려서. 그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내 새끼 하나도 내가 옳다라는 거를, 그죠? 설득하지 못한 거잖아.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내가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지? 나랑 피를 나눈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갖기에는 내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야. 저 같으면 뭐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래라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응?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이게. 정치인은 국민을 설득하는 직업인데 나랑 가장 가까운 국민도 설득이 안 되면서 누구를 설득을 합니까, 내가? 때려쳐야지.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최민희 의원은 사실 난 자식을 존중한다? 그건 개소리예요. 그럼 자식도 존중하면 유권자들도 좀 존중 좀 하지. 그냥 놔두지 다.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2번을 찍건 1번을 찍건 뭐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설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자식 얘기까지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좀 계속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 소감과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암세포, 암 치료를 조절하는 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 노무현 정신으로 각각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게. 억지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공격해야 하는 우리 몸 면역세포들은 언제나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선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요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뭐 혓바닥이 길죠? 예, 구구절절 뭔가 늘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걸 명쾌하게 논리전개를 못한다라는 건요. 논리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논리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혓바닥이 길어지는 거야. 기존 항암제는 피하 구분이 불가능했고 강력한 독성 물질로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데 이때 내 몸의 세포도 같이 망가진다. 어떤 조건에서는 웃자고 저짜고. 예, T 조절세포는 면역세포들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네 몸이야. 하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 예. 이러면서 시몬 교수의 연구를 활용한 극암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빨리 상용화돼서 한 명의 한우라도 더 구했으면 좋겠다.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이다. 결국 시민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T 조절 T세포 역할을 하자.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야. 요 사진이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조작이 됐는데? 아니 뭘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네. 어디가 조작된 거야? 아니 그걸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거는 뭐 요거 AI로 만든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이게 가짜 이미지야? 푸름선님, 향단이의 양자역학은 현금이냐 카드냐 양자 선택입니다. 되도 않는 공부 말고 방자전이나 봐라. 요거 AI로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짜 사진이야? 아니면 여기 숫자를 뭐 포토샵을 해가지고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여기 문자를 넣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우리가 휘둘리질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허위 조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우리가 허위 조작이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 휘둘려 유권자들이. 허위가 무엇인지 어디가 조작됐는지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아 이거 가짜구나. 조중동 놈 국회의원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그리고 저는 왜 참 이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 이게 조중동이 시작한 거예요? 조선일보를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아니 조선일보가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거예요. 서울신문. 조선일보 아니야 이거. 요 사진 서울신문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왜 조중동이라고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조중동을 괴롭혀? 그게 허위 조작 정보래. 에?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걸 마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어디서 약을 파냐고. 본인이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가 허위냐는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그걸 딱 집어주라고. 요 100만원이 허위야? 공 하나 더 붙였어? 10만원인데? 아니면 요 앞에 이름은 다 가렸잖아. 상관이 없잖아. 뭐 어디 손이 조작됐어요? 이거 손이 뭐야 이거 이 손은? 깜짝 놀랐네. 이거 뭐 등이 조작됐어. 뭘 파란색을 안 입었는데 뭐 빨간색 입고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조작을 했어요. 여기가 국회가 아닌데. 아니 지금 공개된 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사진 한 장이에요. 그래서 허위 조작 보도가 있었다라면은 이 사진이 조작됐으면은 허위 조작 정보지. 조작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조작된 게 있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가 조작됐다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유권자들이 판단력을 잃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허위 조작 정보에 현혹이 돼가지고 판단력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력이 없는 거네, 지금.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뭐 예컨대 내가 카드 결제 가능은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카드 결제는 없었다. 뭐 이런 걸 할지. 나는 축의금 받은 적이 없다라든지 축의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이었다라든지 팩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팩트에 대한. 그래야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권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 거는 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 한 장이야. 예? 제가 뭐 조선일보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한다.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한다. 그거를 제가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작이 됐는지 아닌지 허위인지 사실인지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해명이 없어. 그럼 이거 팩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팩트면은 당연히 최민희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과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가서 탈당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깨시민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팩트를 정확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 책임을 민주시민들한테 돌리는 거야, 지금. 민주시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유권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무현 정신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질 못해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어가지고 최민희를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귀 뀌고 성내는 거 아닙니까? 방귀 낀 놈이 지금 성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국회 본회의장이 사적 공간이 아니고 집에 가서 해야지.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런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최민희는 비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 또 나가서 본인 축의금 돌려주는 문제를 왜 보좌관한테 시킵니까? 아까 갑질이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보좌관한테 시킬 일이냐고. 얼마 전에 강선우가 보좌관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장관 지명이 철회가 됐는데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저것도 똑같은 일 아니야? 강선우가 한 일하고 똑같은 일 아니에요? 아니 딸내미 축의금을 왜 보좌관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까? 딸내미가 하면 되지. 그렇게 바빠 딸이? 딸이 본인이 축의금 받았으면 본인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보좌관이 하냐고. 이게 공적 임무냐고, 업무냐고. 이것만 가지고도 최민희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관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를 하고 국회에서 그죠? 사적 업무를 보고 이것만으로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KBS, MBC 가방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한테 100만원씩 축의금을 받고 그걸 돌려줬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뻔뻔스럽게 와 이거를 지금 어리석은 유권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무현 정신이 왜 나옵니까? 에?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본인이나 노무현 정신으로 좀 무장을 하지 그래요. 본인이나. 노무현 정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따위 짓거리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도 지금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만삼님 저 정도 승질내는 건 방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싼 것 같아요. 예.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싼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면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응?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데, 여기다가 노무현 정신이 왜 나옵니까? 제가 여자 정청래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 팔잖아. 지가 불리하니까 노무현도 팔고, 이재명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잖아, 지금. 지금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노무현 팔이 하는 거죠, 노무현 팔이.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곽상원 의원. 민주당에서 이제 문조털을 까는 거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팔아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조털레들인데, 문조털레들이 노무현 대통령 팔아갖고 정치하고 있잖아. 문재인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는 문조털레 저격수가 됐어요, 지금. 그죠? 얼마 전까지 이제 털 까더니 이번에 이제 최민희도 까죠. 그리고 최민희가 이건 자업자득인 게 박상원 의원이 김어준을 까니까 최민희가 발끈했어. 왜 김어준을 까는데 최민희가 발끈합니까? 그것도 황당하지 않아요? 김어준이 엄마야? 김어준이 누나야? 아니, 곽상원 의원이 김어준을 까는데 왜 최민희가 발끈을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곽상원 의원이 반박을 했어요. 자, 곽상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야 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네. 아니, 축의금을 받는 게 그게 무슨 뭐 공익적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피감기관들한테 받았건 말건 간에 축의금 받는 거는 공적인 일이 아니잖아. 그 축의금을 왜 받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제 아이들을 결혼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축의금을 좀 받아가지고 결혼 비용도 좀 마련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처지야. 힘들어. 그러면 저는 뭐 축의금 받는 거 동의를 합니다. 축의금 받아가지고 주변의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상부상조해서 뭐 예전에 그게 이제 공동체적 가치죠. 애초에 이제 축의금 문화는 그렇게 발생을 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동네 분들 모셔다가 잔치도 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들잖아. 그 비용이 드니까 서로 좀 나눠서 그걸 결혼식이 있는 집이 다 감당하기 힘든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전에 힘들 때,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서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잔치상을 같이 마련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축의금 문화야.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축의금 받아야 돼요. 축의금 받아야 되나?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자식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무슨 그 호텔에 그 어마어마하게 하객들 모아놓고 막 뭐 대형 이벤트를 하는 이런 결혼식을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혼식 때 결혼식 청첩장 받았을 때 기분 좋으신 분들 있으세요? 닦아놓고? 현실적으로 결혼식 오라고 청첩장 받았어. 너무 기뻐. 얘네들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 너무너무 축하해주겠다. 내 돈도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청첩장 받으면은 뭐 세금 고지서 받는 것 같잖아.
아니 그러면은 결혼식이라는 게 축하를 받고, 그죠? 행복을 뭐 축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게 모여서 모두가 행복하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지. 아, 그럼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아,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 뭐 5만원, 10만원 내야 되고, 이런 결혼식을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야말로 뭐 수급 목적으로 하는 결혼식이잖아. 뭐 저는 아예 이제 아이들한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 결혼식 하지 말자. 뭐 저는 이럴 생각이에요. 아, 물론 뭐 기본적인 건 하겠지. 그래도 축하는 해줘야 되니까. 뭐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진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들, 끼리 모여가지고, 소박하고 조촐하게 결혼식 하면 되지. 그 난리를 치고, 화환이 막 줄을 서고, 이런 결혼식을 하는 게, 이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여기 노무현이 왜 나와? 그러니까, 지금 곽상원 의원이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건 사적인 일인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잖아. 결혼식이라는 것. 본인이, 최민희 의원이 하늘 우러러 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은 축의금 안 받아야 돼요. 화환도 안 받아야 돼. 돈이 오고 가지 말게 해야 돼요. 근데 축의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화환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래서 욕먹을 짓을 혼자서 다 해놓고, 그 유권자들 탓을 해? 그 여기에 무슨 가짜뉴스가 있어. 이거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야. 본인 개인의 문제라고. 그걸 왜 공적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노무현 정신이 어떠고 저떠고 개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노무현 사위가 발끈할 만한 거지. 그 엿장수 맘이에요? 자기가 필요하면 노무현 정신이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에 저는 최민희가 이거는 침을 뱉고 똥을 뿌리는 짓거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창피하긴 했는지 요 글은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최민희 글 삭제. 그 삭제할 걸 왜 올리나? 그러니까 저는 문조털레에 제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의 어떤 뭐 종특이라고나 할까? 문조털레의 종특이 뭐냐면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진숙이 하면 불륜, 최진숙이 하면 로맨스예요. 이진숙이 법카 가지고 빵 처먹은 거나, 최민희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화환 줄 세운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화환은 돈 안 들어가요? 화환은 공짜야?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이 빵 처먹은 거보다 거기 화환 하나에 한 5만원을 하잖아. 그죠? 한 5만원 정도 하죠? 요즘 뭐 제가 화환을 제가 보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5만원 10만원 하잖아. 그거 뭐 쫙 줄 서 있잖아. 그것만 해도 몇백만원이에요. 몇백만원. 화환값만 몇백만원이야. 그건 대단히 공적인 일인가 보네. 아니 법카로 빵 처먹은 이진숙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 과방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화환 줄 세운, 제가 축의금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 빼놨잖아. 이미 화환을 그렇게 줄을 세워놨다는 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거예요. 부적절한 처신. 근데 뭘 잘했다고 노무현 정신 탄핵을 하고 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 제가 아까 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똑똑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뭘 잘못한 게 없대. 근데 조국도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조국도 그래, 정청래도 그래, 김어준도 그래. 얘네들이 뭘 잘못하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는 적이 있습니까? 다 남 탓이지? 다 국민의힘, 다 검찰.
심지어는 유권자 탓까지 해요. 다 남 탓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종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남 탓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조금도 돌아볼 줄 몰라요.